눈에 핏발이 서도록 다리에 피가 쏠리도록 자만수만 자고 쓴 내 자소서. 하지만 나만 사랑하는 내 자소서. 이젠 기업도 사랑하게 해주겠다. 누가? 이 다스베이더가 I'm your father. 이제 정직원을 노리는 계약직 MC 신민철. 술보다 음악보다 글이 더 사랑스럽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취업이 더 간절한 문학과 음악의 요정 강백수. 올 한 해도 취업시장에서 푹푹 절여질 숙성된 전문가 강민혁입니다. 아, 더워요. 더워요. 더워. 더워요.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올 줄 알았어요. 아, 저도 더위를 엄청 많이 타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는 느낌이에요. 진짜 그쵸, 더워지기 6월이니까, 시작해요. 네. 아, 진짜 덥네요. 등에 네. 땀이 주룩주룩 나기 시작하는데 아, 여러분들 진짜 더위 조심하세요. 이렇게 초반에 갑자기 확 더워질 때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에어컨 빵빵 켜면은 또 이제 또 몸살 들 수 있어요. 그렇죠. 냉방병도 조심하셔야 네, 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다시 쓰며 배우는 이력서 자소서 더 잘 쓰는 방법 다스베이더. 네가 쓴 자소서 요게 문제다 하는 점들을 콕콕콕 집어서 저희가 완전히 개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특집. 광탈의 좌절 말고 꺼진 자소서도 다시 보자. 네. 상반기 공채가 끝났다면 이제 하반기가 또 있잖아요. 아,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힘을 내서 광탈한 자소서도 다시 한번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고요. 그럼 오늘의 자소서 한번 받아봐야겠죠? 프로필 한번 보내주세요. 어휴. 힘쳐. 아야. 여러분들도 이렇게 힘차게 준비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자소서 프로필 받아봤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이름 현우진이고요. 학력은 경기소재대학 신소재공학과 재학 중입니다. 네, 8월 졸업 예정이고요. 나이는 27살, 지원기업은 포스코 생산기술 직무고요. 향후 지원기업은 철강기업 생산기술직이고요. 네, 특이사항은 학점 3.57, 토익은 895점, 오픽 IH, 공사 88시간, 그리고 공모전 수상 경력 2회, 세계철강협회 주관 온라인 대회 참여, 학부 연구생 6개월 경험, 한국철강협회 주관 철강 취업 캠프 참여와 제철소 견학, 한국금융센터 주관 품질 세미나 참여. 자소서 쓸 때 실패와 힘들었던 경험 등을 쓸 때 가장 어려움을 느낍니다.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프로필을 보내주셨는데요. 저 지금 무슨 그 결혼식에서 네. 양력 소개하는 느낌이었어요. 네, 주례 선생님 모실 때. 네,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은 거를 하셨는데 대단한 학생이라고 되게 사료가 됩니다. 네. 열심히 사셨네요, 굉장히. 네. 이런 사람 싫어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저 궁금한 게 그 이공계에서 3.57이면은 학점 괜찮은 편인 건가요? 나쁘진 않지만 좋다라고 하긴 좀 그렇죠. 네, 그렇군요. 제가 본 인상은 뭔가 지금 엄청 많이 써놨잖아요. 네. 좀 다급해요. 다급한 느낌이 있어요. 네. 그리고 열정이 있는 것은 매우 좋고 취업이 간절한 것이야 뭐 모두가 마찬가지겠지만 약간 열정이 지나치지 않을까 걱정이 조금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소서에 보면은 제가 약간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네, 이따가 마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쌤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최근에 취업 트렌드 자체가 굉장히 이제 직무 중심의 채용이 말로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정말 가속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삼성의 이제 서류 전형 결과라든지 이제 기본적으로 역대 경력 채용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 신입 채용은 사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더 줄어들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기업이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어느 정도 육성을 해서 이 지원자를 활용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바로 그냥 조기 전력화, 큰 교육 없이도 당장 돈을 벌어줘라. 그런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류 전형의 기조 자체가 이 직무와 이력과 관련된 부분들, 직무에 대한 이해도 어떻게든 일관되게 지원 직무와 유사한 부분들을 강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원자는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뭐 견학 등을 통해서 나름 이제 관심 있다라는 걸 어필한 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어쨌든 이공계는 특히 전공 교과목에 대한 성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3.57이라는 학점이 사실은 좀 상대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것도 이제 열심히 하신 거겠지만
그리고 이 지원하는 이제 신소재 쪽은 직접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기사 자격증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학점을 또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이 많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나름 이제 뭐 공모전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보완하려고 해서 잘하신 것 같아요, 일단.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상쇄할 수 있는 내가 회사와 지원 직무에 대한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 그걸 또 이제 자기소개서 강조를 많이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실패와 힘들었던 경험, 이건 일단 우리 지원자가 너무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거창한 실패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실패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본인이 이제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이제 극복하는 과정들, 그리고 실패를 한다라는 것은 본인이 더 높은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라는 도전을 강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담담하게 기술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우진 학생이 지원한 포스코의 자소서 문항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자기소개서의 난이도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집니다. 삼성그룹과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1번은 선택 기준이 무엇이며 적합한 이유인데 자 원래 이런 지원 동기는 역량을 많이 강조해도 되는 곳인데 지금 2번 항목에 역량과 관련된 항목이 별도로 추가가 됐어요. 그럼 이럴 때는 이 1번 항목에서는 철저하게 로열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 로열티라는 건 결국 본인 회사 선택의 기준이 명확하고 이제 그러한 지원하는 기업이 본인의 기준이 굉장히 명확하다라는 거 이제 그걸 밝혀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1번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첨삭을 잠시 뒤에 진행을 할 거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희망 직무를 수행하면서 요구되는 역량이란 말이에요. 요건 이제 말 그대로 업무 이해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어떠한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필요한 이제 직무 수행 능력, 예를 든다면 지원 직무에 필요한 지식이나 뭐 기술이나 뭐 유사 경험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강조할 수 있어야 되고요. 특히 이공계 학생들은 아무래도 실질적인 경험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공 교과목이나 관련된 지식적인 측면에서의 성취도를 강조하시면 좋겠죠. 3번은 가장 힘들었던 순간과 이를 극복한 과정이란 말이에요. 자, 가장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일단 짜증이 나요. 왜냐하면 이 가장이라는 게 이걸 정말 진짜 내가 가장 힘들었던 게 맞나? 이런 식으로 스스로 계속 대세임질하게 만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된다면 그냥 가장이라는 말을 그냥 빼세요. 여러분들. 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힘들었던 순간 하나 생각하시고 본인이 완벽하게 극복했던 그런 부분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목표를 구체화한다든지 장애물이 무엇인지 파악한다든지 없는 힘을 발휘하는 이런 지표들 제가 평상시에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 다음에 4번이 좀 복붙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른 회사에서 썼던 것도 복붙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내외 이슈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본인이 견해를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 지원자가 보통 이제 사회의 어떤 이슈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 가치관적인 측면, 두 번째는 그 이슈를 바라보는 우리 지원자의 안목, 너무 일방적으로 언론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따라가는 사람인지 자기만의 시각으로서 그러한 것들을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강조할 수 있어야 될 항목입니다. 그럼 오늘의 자소서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먼저 우진 학생이 작성한 자소서 두 분 다 읽어보셨죠? 네. 두 분의 20자 총평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20글자 딱 맞춰서 가져왔습니다. 네. 짜장면을 먹으러 갔는데 갑자기 까르보나라를 딱!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 어떤 뜻이죠? 약간 그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왜 포스코를 선택했고 포스코가 왜 그 기준에 적합한가를 물었는데 내가 포스코에 왜 적합한가를 대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의도를 파악하는 데 실패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본인을 버리고 기업과 사회를 먼저 바라봐라. 약간 일맥상통하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오늘도 준비 많이 하신 것 같네. 아, 그럼요. 저는요 전날 잠이 안 와요. 이거 20글자를 굳이 안 맞추시잖아요. 전 안 맞추죠. 저 이걸 20글자를 맞추면서도 뭔가 또 그리고 제가 이거 하면서 강쌤이랑 의견이 빗나가면 되게 찝찝하단 말이에요. 집에 가면서. 네. 아, 뿌듯하시겠어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제대로 좀 잡으신 것 같아요. 제대로 네. 지금 맥락을 잡았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기소개서에 있는 본문에 있는 내용이 되게 그럴싸해요. 네. 근데 관점 자체가 너무 지나치게 본인 관점이고요. 아.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 대한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못하고 나아가서 사회적 관점으로 이걸 이야기하고 있지 못한 게 네. 우리 지원자가 지금 뭔가 창 안에 갇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서 오늘까지 그 창을 함께 좀 부셔버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또 창을 부수려면 이제 한번 응원해드리고 갈궈야지. 시작해야 네, 조금 덜 속상하실 테니까 네. 응원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셋, 넷.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빵! 그럼 오늘의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꼽은 문제의 항목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포스코 자소서 1번 항목입니다. 회사 선택 기준은 무엇이며 포스코가 그 기준에 적합한 이유는 뭔지 서술하시오. 라는 1번 항목이 준비됐습니다. 네, 분명히 포스코 가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가 돼버려서 아, 네, 그게 그게 아쉬웠죠. 조금 아쉽게 됐군요. 네. 그럼 다스 법칙 첫 번째, 평가 의도를 파악하라. 평가 의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뭘 묻는 걸까요? 일단 로열티를 강조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항목이란 말이에요. 네. 우리 지원자가 자기만의 기준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준이 기업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와 그 기준이 일맥상통한다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길과 지원하는 기업이 가고자 하는 길이 마찬가지로 동일하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단기적으로 우리 지원자가 힘들 때 퇴사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확고한 의지가 좀 더 반영되어야 되는 질문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소제목부터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예. 포스코를 선택했다. 일단 나의 성장이라는 부분이 너무 개인적인 거 아니냐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고요. 약간 성장해서 어디 갈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또 굉장히 또 일관되게 이 부분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그게 좀 아쉽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일단 이 항목은 말 그대로 본인의 기준과 그 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포스코가 왜 적합하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두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포항에서 군복무를 하면서 포스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시작됐어요. 이 회사와의 아름다운 추억이 시작이 됐습니다. 선생님, 예. 이 현대제철 어디 있죠? 현대제철은 제가 알기로는 당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당진에서 군복무를 했으면 현대제철에 지원을 했을 논리잖아요, 이거는요. 그쵸. 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또 거기에 또 관심을 갖게 되었겠죠. 네, 그쵸.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포항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포항에서 군복무했다. 아버지께서 이제 포스코에 근무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포항에서 내 삶의 뭐와 아름다운 모든 추억이 거기서 간직이 되고 이런 이야기들 소중한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데 늘 얘기하지만 가슴 속으로만 묻고 그 얘기는 꺼내지 말아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철광산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전역 후에도 포항제철소에 방문을 한번 해봤다. 그 다음에 뭐 공장 견학을 했다. 포스코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다. 제사의 금속 관련 학습 그룹에서 참여하여 부수상을 받으며 포스코의 생산기술 매니저가 되겠다.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게 되었다. 자, 이 부분인데 이 부분과 이 단락 사이에서 이게 너무 지금 점프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이 있다라는 건 이해했어요. 본인이 말 그대로 거기서 받고 견학도 한번 해봤고 해봤고인데 행동은 있지만 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포스코에서 이러한 매니저가 되겠다라고 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다? 일단 포스코는 이미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고 환경도 나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이라면 내가 성장할 수 있겠구나. 좀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얹혀가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기업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고 소극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포스코에서 국내 최초로 어쩌고 해서 소재 물성 차이를 분석하여 아연도금 대책관을 평가하는 그 프로젝트의 목적이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뭐 나름 이 회사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이해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칩시다. 그다음 이런 것들 담당의 팀원과 협력도에 문제에 주목하였고 최종 발표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자, 이것도 뭐 굉장히 좋은 내용은 맞아요. 왜냐하면 관련된 사업을 이해했고 본인이 이 부분에서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역시나 관심이 있다라는 건 계속해서 증명이 되고는 있어요. 근데 관점 자체가 이제 말 그대로 중략 단계에서도 내용이 나와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구체적으로 내가 생산 매니저가 돼가지고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서 어떠한 아이디어를 수행해서 어떠한 세부적인 목표를 달성하겠다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어떤 공장 내에서 생산 매니저가 될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작성을 했기 때문에 네. 구체적인 비전도 역시 제시가 안 된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포스코는 저에게 늘 새로운 목표와 문제의식을 주었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 자리에 성장할 수 있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소재를 갖고 있는데 근데 나를 성장하는 것에 그쳐버리니까 대체 포스코가 만들어내는 그러한 유형의 그러한 뭐랄까 그 서비스, 제품, 그 가치가 대체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고 포스코가 그 비전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공감한다는 관점이라든지 그런 걸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덜 들어가다 버리니까 조직과 사회적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못하고 있다는 게 가지고 있는 소재를 갖고 지금 굉장히 좋은 식자재인데 이걸 지금 버무리질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네, 이렇게 강쌤 평가를 들어봤는데요. 백수 씨는 작가적 관점에서 좀 눈에 띄는 문장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눈에 띄었어야 하는 문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네, 포스코가 적합한 이유를 물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포스코는 이라고 시작하는 문장이 아주 핵심적인 문장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이 글에서 포스코는을 일단 찾기가 너무 힘들었고요. 딱 한 번 나옵니다. 포스코는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게 아니라 포스코는 다른 철강 기업과 비교하였을 때라든가 아니면은 포스코는 어떤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제대로 쓰는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다스법칙 두 번째, 증명하라입니다.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 자, 일단 논리를 바꿔야 되겠죠.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회사 이게 아니야. 기업과 함께 성장하면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사회에 줄 수 있는 회사인지 이런 관점으로 해서 직업관 자체를 말 그대로 개인 관점이 아니라 조직과 사회 관점으로 이걸 풀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과거에 본인이 이런 여러 가지 경험 등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켜 줄 수 있었기 때문에 나 역시도 지금 포스코의 어떠한 이슈 사항에 대비해서 좀 더 조직을 성장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입사 후에 세부적으로 어떠한 목표를 내가 지원한 직무에서 수행함으로써 이걸 바탕으로 사업 목표뿐만 아니라 포스코가 추구하는 그러한 가치를 세상에, 사회에 전달하고자 난 지원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강조를 좀 해줬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논리를 바꾸시고 그 논리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야, 이 아저씨야. 그러면 지금 당신이 이야기한 거 다 적으려고 글자 수가 부족하지 않느냐. 내가 그래서 얘기했잖아. 추억을 좀 버리라니까. 불필요한 추억들은 제발 좀 버리라고. 그걸 버리고 나서 제가 이야기했던 의미들을 좀 더 반영한다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원자는. 너무 아쉽습니다. 네. 그럼 광탈의 원흉을 합격의 한 줄로 만드는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저는요, 혹시 지원자가 자소서를 쓸 때 안 좋은 습관이 있지 않은가 한번 이따가 전화로 여쭤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은 문항 전체를 한번 싹 보고 1번에서는 이런 얘기 쓰고 2번에서는 이런 얘기 써야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이 이야기는 3번에다 녹여내면 되겠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써야 되는데 1번 써놓고 2번 문항을 본 것 같아요. 네, 2번 문항에 자기 역량 드러내는 부분이 충분히 이제 있는데도 불구하고 1번에서 그걸 썼고 그리고 분명히 포스코가 목표기 때문에 포스코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을 텐데 그러면 포스코에 대한 얘기를 쓸 수 있는 문항이 도저히 없거든요. 일본에서 쓰지 않으면. 네, 그래서 전체적인 시야를 좀 넓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강쌤은요? 일단은 저는 한 문장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이 소제목을 바꿔야죠. 네. 그러니까 뭐지? 포스코의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포스코의 어떠한 부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봤을 때 이놈이 우리 회사에 입사하면 뭘 할지는 알고 지원했구먼 그 느낌을 딱 주라는 거죠. 네. 강쌤 무서운 분이신 게 확실히 한 문장을 고쳐야 되는데 그게 제목이면
다 고치라는 바꿔야 얘기야. 되는 거잖아요. 다 고치라는 고쳐야 얘기야. 예. 네. 근데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우진 학생이랑 전화를 하고 되게 궁금한 것도 있으시다고 하니까 전화 연결을 또 한번 해봐야겠죠? 네, 뭐 약간 오늘 호된 감이 있긴 하지만 네. 다 이제 약이 되라고 하는 거니까 네, 한번 전화 연결 한번 해보죠. 네, 전화 연결 한번 부탁드릴게요. 되게 힙하네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다스베이더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우진 학생 맞으세요? 아, 네, 맞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MC 신민철이고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아, 지금 면접 보러 가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아유. 저희가 광탈 자소서를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지금 면접을 가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갑게 들리는데요. 혹시 어디로 면접 가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경기도 양주에 있는 중견기업 면접 보러 가고 오, 있습니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네, 그럼 지금 가고 계시는 길에 저희 그럼 잠시 전화 통화 가능할까요? 네, 네,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저희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강백수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근데 질문 드리기 전에 네,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지금 면접 보러 가시는 길인데 좀 이렇게 저희가 공격을 좀 하면은 네. 이제 좀 면접 보는 멘탈에 좀 혹시 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아, 괜찮습니다. 아, 괜찮나요? 네, 네, 괜찮아요. 네, 저는 이거 자소서 보면서 네. 들었던 우려가 네. 이제 문항들 전체를 살피고 나서 한 문항 한 문항 써야 되는데 네. 약간 이제 2번 문항을 안 보고 1번 문항을 쓴 듯한 그런 느낌이 조금 들었거든요. 그걸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네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네, 요새 그러면 취업을 위해서 어떤 거 주로 이제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이제 요즘엔 직무 경험이 중요하다 보니까 네. 최대한 이제 그에 관련된 어떤 경험들을 쌓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저희한테 보내주신 프로필 보니까 되게 막 열정이 막 많이 느껴졌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 열정에 이제 그 결과가 응답을 해야 될 텐데 그 결과를 위해서 우리 진정한 전문가이신 강쌤이랑 잠깐 통화를 좀 해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래요. 하여튼 지금 저희 면접 보러 가신다고 하니까 쑥스러워하시네. 어쨌든 뭐 저는 되게 반갑고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뭐 중견기업도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본인이 좀 더 높은 목표를 좀 달성하고 싶을 텐데 오늘 또 거기 또 가셔가지고 면접을 보신다고 하시니까 뭐 되게 대견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혹시 면접이나 자소서 관련해서 지금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한번 줘보시겠어요? 답변 드릴게요. 제가 오늘 이제 지원한 기업이 금속적이긴 한데 이게 직무가 생산이 아니라 구매 직무거든요. 구매 쪽이요? 나쁘지 않네, 오히려. 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취업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생산 기술 중심으로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 구매 관련된 이제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 진짜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그런 거라 약간 오늘과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좀 막막하거든요. 경험이 없으면은. 오케이, 좋아요. 일단은 생산을 이해해야 사실은 구매 단계에서도 자기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해당 기업은 제조 기반이기 때문에 이제 말 그대로 구매 직무가 이제 관련된 전공자들을 또 선호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직접적으로 구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경험을 쌓기가 되게 어려워요, 해당 직무는.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이 없는 걸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본인의 어떠한 해당 전공, 신소재와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그 지원하는 기업의 어떤 제품에 대한 이해도 약간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여기 포스코 2번에 보니까 원가 절감과 관련된 문제 해결 능력을 강조했더라고. 맞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강조를 좀 많이 해줘. 그래서 구매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이제 말 그대로 비용의 효율화, 그 다음에 안정적인 공급, 이 두 가지가 이제 구매의 핵심 목표잖아요. 그래서 그 두 관점에서 본인이 문제 해결 능력으로 이제 비용의 효율화, 그 다음에 이 제품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공급, 이 부분을 좀 감안해가지고 좀 더 어필을 한다면은 좀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 어쨌든 지금 면접 앞두고 너무 말 시키면은 힘 빠지니까 그 근처 가셔가지고 달달한 걸 좀 마셔. 그리고 좀 기분 좋아진 상태에서 그 시뮬레이션을 머리로 하시면서 나는 오늘 무조건 합격을 한다.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합격과 불합격과 관계없이 후회를 남기는 면접을 보지 않겠다. 할 말은 하고 나오겠다. 약간 그런 관점으로 해서 좀 들이대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면접 잘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저 다시 MC 신민철이고요. 네, 오늘 네 면접 꼭 잘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한테도 좋은 소식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또 면접 바로 전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응원차 한번 노래 한번 불러드릴게요. 자, 셋, 넷.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빰! 오늘 취업 성공하시고 좋은 소식 알려주세요, 저희한테. 와, 이럴 수가. 끊으셨어요? 네? 아니요, 저 안 들렸어요. 아, 네네. 안 들리셨나 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고 증명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네, 타스법칙 세 번째, 각인시켜라입니다. 각인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강쌤? 자, 각인이라는 건 간결명확하게 평가자의 마음에다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때려 넣느냐 못 넣느냐 그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항상 얘기를 해요. 소제목의 개수는 몇 개다? N개. 이 질문의 개수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질문이 지금 2개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소제목은 2개가 제시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하나가 제시됐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글자 수를 읽기가 너무 벅차요. 그리고 두 번째, 저예산 선택 기준은 성장 가능성이다. 이건 뭐 내용을 바꿔야 되겠지만 이제 각인적 관점에서 보면은 나쁘진 않아요. 명확하게 본인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줬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이 문장적인 측면들 중에서 문장이 너무 길거나 가독성이 좀 안 좋은 주어 서술어가 좀 명확하지 않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제시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어쨌든 문장을 길게 작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줄여 나가셔가지고 간결 명확하게 끊어가지고 강조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시면 훨씬 더 전달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다스베이더는 포스코에 지원했다가 아쉽게 탈락한 현우진 학생의 자소서를 만나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유념해야 될 부분들 한 번씩 말씀해 주세요. 이제 조급하죠. 조급하고 간절하죠. 간절한데 간절하다고 해서 너무 기업에게 나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얘기만 성급하게 늘어놓다 보면은 내가 기업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얘기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조급해도 우리 침착하게 내가 그 기업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마음껏 뽐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쌤은요? 일단은 여러분들 이 법칙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매칭의 법칙. 이게 무슨 뜻이냐? 일단은 우리가 이제 기업에 지원을 할 때 내가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저 그 분야에 적합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최고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본인이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무리 좋은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적재적소에다가 내가 너네한테 매칭이 된다라는 걸 표현해내지 못하면 결국은 평가자가 그걸 알아주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분야에 정말 적합한지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나뿐만 아니라 기업과 직무 이 세 가지를 연결하시면서 끊임없이 매칭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해 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다스베이더의 공식 평가 의도를 파악하라, 증명하라, 각인시켜라 요 세 가지 잊지 마시고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나만 사랑하지 말자. 기업이 사랑하는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알려주마. 셋, 넷.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빰!